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리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경남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와 전시가 열렸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창원에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경상도의 독립운동사부터 태극기 변천사 등을 영상 리포트로 만나봅니다. 밀양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시의회가 함께한 건데 문화교류가 목적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 그렇다면 출장 일정은 어떤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해 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멈춰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밀양시는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하루빨리 사업이 착공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리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김 할머니의 증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는데요. 경남에서도 그 아픈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고 입을 꾹 다문 채 서 있는 한 소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를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소녀상이 세워진 마산오동동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의 중간 집결지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창원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지 올해로 10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소녀상의 표정은 더욱 애달파 보입니다. 자주 지나가는 길인데 오늘 또 기림일이라고 하니 좀 또 남다른 날인 것 같고요. 또 조금 짠한 마음도 있고 또 내일이 광복절이고 해서 또 한번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 생각하는 그런 또 날이기도 하네요. 경남 곳곳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되새기는 사진전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소녀상과 피해자 증언, 사진을 둘러본 학생들은 피해자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제가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데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머리에 담겼어요. 창원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서는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여 명 가운데 36명이 경남 출신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역사를 배우고 기억할 만한 역사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뭘 기억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 국민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역사관을 지어야 되고 군데군데 이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대상을 향해서 일회성 행사할 게 아니고.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위안부 피해 참상이 세상에 알려진 지 34년. 이제는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갈 공간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양창도서관의 또 다른 이름 김복동 평화도서관이 14일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서관 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이어가며 양산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도서관의 별칭을 김복동 평화도서관으로 선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김복동 평화공원 양산시민추진위원회 주도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도서관의 평화와 인권교육의 장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점도 별칭에 반영됐다고 경남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도의 독립운동사를 비롯해 태극기 변천사 등의 특별 전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이번 80주년을 맞이해서 강보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몇백 명을 써놓으니까 그 어디에 있는 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안 돼갖고 신문을 하나 가가지고 이래 한 줄 읽어보고 막국이란 게 중간에 김자, 하자, 원자 할아버지 성함이 그 돌에 세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왜 3년을 헤매고 댕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울고, 그래 내려가갖고 내가 애기 아빠한테 내가 찾았다. 처음부터 우리 국민들은 독립 이거는 잊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 게 이 독립 이거의 강복 이거 잊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밀양시 공무원들이 제80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1990년도부터 자매 결연을 해 매년 해오던 행사라 어쩔 수 없었다는 밀양시의 해명,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문화교류가 목적인 출장 일정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장력은 일본 야스기시 츠키노와 축제 초청 방문입니다. 14일 목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입니다. 밀양시 부시장을 포함해 밀양시에서 5명이, 밀양시의회에서 2명이 갔습니다. 첫날인 14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 김해공항을 출국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는데 이날 오전 10시 55분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현지 관광이 시작됩니다. 초청받은 야스기시는 아니고 고베와 오사카 방문으로 고베에서는 메모리얼 파크와 전통 술공장을 방문하고 오사카에서는 맛집과 볼거리가 많은 도톤보리를 찾습니다. 출장 목적이었던 축제 현장은 광복절인 15일 금요일에 갑니다. 이날 오전은 야스기시로 이동하고 휴식하는 데 모두 보내고 오후 4시부터 야스기시청을 찾아 환영회를 가집니다.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 토요일도 축제 방문 일정인데요. 아자치 미술관, 와코 박물관 관람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츠키노와 축제 개회식은 이날 토요일 오후입니다. 마지막 날인 17일 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오사카로 갑니다. 아마 야스기시에서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없는 항공편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17일 오후 1시부터는 오사카성 관광, 쇼핑센터 방문이 세부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은 오후 5시 35분에 합니다. 출장 목적인 일본 야스기시 츠키노와 축제 관련 일정은 하루하고도 반나절에 불과합니다. 밀양시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할 수 없어서 광복절에 일본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일본 야스기시 청소년들이 국제 자매 도시인 밀양을 찾기로 했죠. 이번 출장이 두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꼭 이날이어야만 했는지는 이제 시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그리고 광복절 일본 출장 이후 얼마나 많은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다음 주 보다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김해 밀양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멈춰서면서 수년째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밀양시는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하루빨리 사업이 착공되길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김해 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 필요성과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밀양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첫 단추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사업이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을 떼지 못하면서 김해시와 밀양시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경 내륙을 잇는 핵심 교통망이 될 김해 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 두 지자체는 물류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속도로 건설은 조기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양과 김해가 이게 고속도로로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부 경남의 접근성, 또 물류에 대한 효율성 등 국가 근간 산업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이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계획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간은 남밀양 나들목에서 김해 진례 나들목까지 총 18.8km.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부산과 경남 내륙권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물류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설계 단계가 남은 데다 비음산 터널까지 노선 연장을 추진하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또 국토부나 또 도로공사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어쨌든 경제성 부분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또 정책성을 높이는 방안, 또 지역 균형 발전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는가가 관건이니까 총력을 다해서 아무튼 정부를 설득하도록 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김해 밀양 고속도로. 양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상남도가 거제를 찾아 고수온 피해 대응 상황을 살폈습니다. 14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은 거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이날 말쥐치 1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전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거제 지역의 연안 표층 수온은 최고 24.1도로 평균 22.6도 선을 보이며 아직 지난해 대비 약 4도 정도 낮습니다. 경상남도는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연안 시군별 현장 지도반을 편성해 사료 공급 중단, 차광막 설치 등 양식장 피해 최소화에 대응 중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500만 마리 이상의 양식 어류가 폐사했으며 재산 피해도 660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학교 폭력이 최근 5년간 피해 가해 목격 응답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2020년 0.8%에서 2024년 2.1%로 특히 초등학교는 1.5%에서 4.4%로 2.9%포인트 올랐습니다. 가해 응답률은 같은 기간 0.3%에서 1.0%로 목격 응답률은 2.1%에서 5.2%로 상승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폭력과 금품 갈취 등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2020년 1,554건에서 2024년 3,09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차 내정자는 대입 경쟁 완화와 사교육 의존도 감소를 위해 대입제도 변화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시대의 학생들의 사고력과 질문 능력을 높이는 교육과 2027년부터 시행될 10년 중장기 교육계획 조기 수립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차 내정자는 서울대 10개 설립 등 지역 균형 발전 관련 교육 정책을 교육부와 함께 지원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육 난제 해결과 백년지대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